오늘 저희가 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는데 줄리 목격자죠. 안혜욱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도 방송하기 직전에 들어온 소식이라서 너무 놀랐는데요. 네. 지금 결국은 이 줄리 의혹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게 동일한 줄리 의혹으로 그 기소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결국 동일한 내용들을 또 다시 수사해서 추가 기소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네. 이러면 이건 형사소송법을 뭐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네. 검찰이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은 이제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아까 변호사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게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냐라고 좀 여쭤보니까 작년 10월 이후로는 이 수사가 전혀 진척된 게 없는 것 같다. 너무 이렇게 반복된 내용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 재판에서 이제 피고인 안혜욱 회장이 그동안에 뭐 재판이나 수사에 뭐 불출석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을 해서 현재 재판이 또 3월부터 재판이 또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될 상황인데 재판에서는 그런데 굳이 구속을 시켜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출연해서 말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해 보인다 이런 그렇죠.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이게 수사상 필요성보다는 이제 안혜욱 회장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걸로 의심이 되죠. 사실 그것밖에는 예상되는 게 없잖아요. 뭐 도주하실 분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그 지난 12월 해 작년 12월 12일쯤이 그때 아마 네덜란드 김건희 씨가 네. 이제 네덜란드 갔던 때잖아요. 네덜란드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지금 두문불출이에요. 네. 그런데 12월 12일 그때 네덜란드가 있었을 때 증인신문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네. 그래서 이 증인신문을 딱 시작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변호사들이 나왔잖아요. 오전 오후 변호사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허점이 또 발견이 되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이 근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두문불출을 하는데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이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증인은 김건희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 중 일부라도 직접 들은 사실이 있나요? 김 여사님은 조남욱 회장은 2001년 처음 알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숙대 야간대학원 다닌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친구분하고 통화하면서 친구가 우리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했다는 사실을 듣고 기억이 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최주 변호사가 엄청난 실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대똥볼을 찬 거예요. 방청객이 술렁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뭐냐면 최주 변호사는 이제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려고 했었냐면 사실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과거에 뭐 줄리를 활동했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분이다 이거예요. 안혜욱 회장이 자기를 줄리를 봤다는 97년도 아니고 2001년서부터 자기는 조남욱 회장을 알게 됐고 나머지는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나마 기억이 안 나는 걸 생각나게 했던 게 숙대 야간대학원을 다녔다는 거. 이것도 본인이 기억해낸 게 아니고 친구하고 통화를 할 때 친구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했다. 맞아. 우리 밤에 내가 밤에 수업에서 들었지. 몰랐구나. 이렇게 기억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네. 자기가 그 주간 대학원을 다녔는지 야간 대학원을 다녔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야, 그런데 네. 이 변호사가 이 얘기를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본인은 진심으로 그걸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렁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가 줄리였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가 우리 안혜욱 회장님이 일깨워준 게 아닐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어처구니 없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야간 대학원생 관련된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김건희가 당시 야간 대학원생이었고 야간에 유흥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것인가요? 제가 보는 앞에서 확인차 친구분에게 전화를 했고 친구분이 우리 야간 다녔는데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 네. 앞에서 막 통화하면서 네. 맞아 우리 야간 대학이었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의 부의와는 김건희 씨잖아요 지금.
우리 룬이 지금 저 나라를 다스리는 저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기가 1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다녔던 숙명여대 대학원이 야간인지 주간인지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야. 참 이 대목에서 저는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와. 빵 터졌습니다. 최지호 변호사가 김건희를 결정적으로 한 방 먹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먹은 거예요 지금.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숙명여대 야간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 씨가 교육대학원을 96년 초에서 99년 8월까지 횟수로 4년을 다녔는데 야간에 다닌 걸 착각했다면 오히려 학교 안 다녔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씨가 야간 대학원을 다녔다는 것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판사가 너무 보기 딱하니까 판사가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이미 숙명여대 야간대학원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야간대학 안 다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린 네. 거예요. 야,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의 그 상식 누가 봐도 야간대학원을 4년씩이나 다녔던 여자가 친구가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야간 다녔다. 이럴 정도라고 우리 야간 얘기한다면 다녔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대학원에 등록만 하고 그냥 학위만 받은 거로 의심 받기 충분하죠. 김건희 씨는. 네. 듣는 사람이 듣기는 뭐, 네. 남한아들에서 항상 야간대학 다닌 것처럼 듣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중동 이 친윤 언론에서 그동안의 줄리 의혹을 부인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거였거든요.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그 당시에 야간 대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잖아요. 이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숙명여대 대학원은 등록만 하고 안간 거죠.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그냥 사람이 간혹 있대요. 그냥 학위증만 네. 예, 이제 받은 거로 의심이 됩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사실은 저거를 잘 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봤다고 굉장히 더 빼박이 됐어요. 본인이 예를 들면 네. 아유 그건 제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잘못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확인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앞에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중계를 해버렸잖아요. 네. 진짜 법정이 웅성웅성했어요. 웅성웅성했습니다, 저에게 진짜. 나올 때. 네, 오늘 대학원이 히트였습니다. 네. 최지우 변호사 본인만 지금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똥볼을 찾는지를 모르고 네. 뭐 왜 그러지? 뭐 이런. 달에 입당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 부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전혀 없었다. 네. 사실은 변호인의 질문이 먹힌 거죠. 저렇게 대답을 그렇죠. 하는 바람에. 전혀 관계가 없었고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럼 고발을 뭘 알고 고발했지? 이런 인상을 남긴 거죠.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어떤 후보와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5일부터 3월 9일 사이 김건희 씨를 대면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계속 질문 의도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조정받지 않은 독립적으로 고발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변호인의 질문에 말려드는 거죠. 네, 변호인은 계속해서 이분들이 뭔가 직접적인 말을 듣거나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한 건데 다 거기에 말려든 거죠. 심지어요, 이분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고발을 했으면서 김건희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만난 적이 얘기를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똥볼 찬 겁니다. 묻지마 고발임을 이제 변호인은 완벽하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오연 고발 대리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뭘 근거로 줄리가 김건희 씨라고 하는 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냔 말이에요. 그냥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고발장만 접수시킨 거죠. 정작 피해자격인 김건희 씨하고 대면 접촉한 사실도 없고요. 한마디로 그냥 위에서 그냥 그 허위 사실이니까 고발장 넣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계적으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네, 그걸 해버렸습니다. 묻지마 고발이었음을 자백을 한 겁니다. 네, 뭘 알고 지금 고발한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변호인이 아주 그 허를 좀 찌른 거예요. 증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허위성을 확인했나요? 선대위 조직에서 확인했고 나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김건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오연 씨는 아마도 지금 저희 방송을 보면 이불킥을 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이사, 처벌 불원이사는 정확히 어떻게 확인했나요? 조직의 장이 여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한테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나는 직접 대면할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답을 하는 거 보면은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 위에서 시켜서 그냥 고발장 썼다. 심지어는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는 김건희 씨를 직접 대면할 위치 그런 신분이 신분도 아니다.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신분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했어요. 네. 보통 뭐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분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게 신분제 사회를 잠깐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